네. 그거를 만들었던 시점, 그리고 이제 가수 이승현 씨와의 처음 인연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방학제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드라마 판타지라고는 네. 기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내용도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 순간에 두 분의 감독님의 네.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네.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이승윤 씨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영화제에서 이제 틀었던 단편 영화 여름방학숙제는 비정규직 주인공이 이제 직장한 상사한테 이제 그 부장님의 그 딸의 여름방학숙제를 너가 좀 대신 해달라라는 되게 이상한 부탁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 주인공이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의 자아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 가서 상경을 해서 막 일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작은 영화제에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언니 나 이거 당선됐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 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정 언니가 저는 그때 바로 그 작년에 졸업했는데 저는 영화를 아무 때도 못 가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보내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실 제가 그때 좀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어가지고 좀 막 사랑하는 사람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되게 집 밖으로 안 나오는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또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언니 또 저 자랑하니까 이거는 제가 좀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래 되게 규모가 작은 영화제 상영회 같은 거죠. 네네. 그냥 파란 네, 맞아요. 파란 장판. 네네네. 그래가지고 됐다고 하길래 했는데 또 저희가 다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 축구해줄 사람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가서 이 친구를 이제 그 영화제에서 이렇게 파이팅 해줘야겠다 하고 딱 갔는데 이제 그 영화제 끝나고 이제 그 음악회에서 이승윤 씨를 만나게 된 거죠. 발차기는 왜 하셨던 건지. 거기서 이제 그 어릴 적 자아가 나온 데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태권도가 이제 좀 취미이자 특기이자 또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담고 있는데 이제 그 관객분이 이제 태권도 발차기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너무 얼떨떨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화 속에 잠시 나오지만 그 당시는 이제 정말 무명 가수였던 이승현 씨가 이제 대충 살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승현 씨를 이제 처음 만난 계기,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그런 인연 이후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에 위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또 그런 지점들 외에도 이승현이라는 무명 가수의 어떤 팬이라고나 할까, 그 사람의 음악에 마음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작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한 게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승윤 씨가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그때 불러줬던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는 길에 이승윤 씨니까 그 교회 노래 부르시는 분이랑 이승윤 씨랑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다 들어봤는데 제가 불면증이 되게 심해서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원래 불면증 심하면 가사가 되게 잘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그 무얼음치지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그냥 되게 제 마음을 좀 저한테 꼭 저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사로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좀 같은 창작사를 하는 그 사람으로서 한 번은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되게 단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으니까 그때도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노래 듣고 있는데 아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영화처럼 아이가 되게 한번 만나보자, 우리 저 사람이랑 뭐라도 우리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되게 진취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아이가 바로 그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네. 2018년에 이승윤 씨 처음 봤을 때 이제 언니는 그 이승윤 씨의 노래와 그 가사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조금 닿았다고? 네, 닿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저는 이승윤 씨 첫인상이 어땠냐면요. 말을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 뭔가 착한 사람보다 나쁜 남자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재치 있으시고 유머러스 하시고 노래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나쁜 남자일 거야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사진을 찍고 싶은데 너무 긴장돼서 못 찍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가지고 내가 찍게 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때 엄청 떨고 있었어요. 나쁜 남자 옆에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결과물,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완성하는 무명승 지구인이나 이용수 씨가 말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완성되는 힘까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 내가 위안을 받았다, 고맙다, 이 가수가 좋구나, 이런 정도의 그런 인상, 느낌만으로 이게 작업으로 이어지는 거는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희도 수많은 가수들을 좋아했다가 말았다가 누구를 좋아했다가 말았다가 그게 항상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기는 되게 힘든데 저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를 계속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감독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열정도 있을 거고 되게 진취적인 그런 지점도 있을 거고 되게 용감해 보이기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용감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그때 승윤 씨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을 때 제가 그 영화 일을 안 한 지 한 5년 정도, 한 4년 정도 흘렀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메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용기를 이제 딱 제가 입 밖으로 내미는 순간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해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동력이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승윤 씨가 어떻게 보면 거기 불을 지펴준 건 맞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우리 진짜 이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라는 게 서로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더 크게 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동력을 그 제안을 이제 수락하는 것보다 그 제안을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선뜻 이제 언니는 저를 믿고 얘기를 했겠죠. 아연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 하는 순간 저는 일단 뒷 상황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자 우리 하자 뭐라도 하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자고 입 밖으로 꺼냈으니까 이 말에는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이 모든 이 작업은 진짜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내가 몸이 힘들든 마음이 힘들든 이건 다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완성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각오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은 되게 사실 편하게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해보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한 용기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구석 탈출기라는 이제 원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창작자들이 되게 힘들어지고 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창작자들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영리한 프로그램 일종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씩 내시면 10분 정도 영상을 만들면 창작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명성 지구인을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출품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걸 우연하게 어디서 봤어요. 그죠? 아까 제가 방구석 탈출기 할 때 되게 놀라셨죠? 네. 근데 제가 요 과정은 그 무명성 지구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10분짜리 짧은 메이킹 필름 같은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때는 이제 방구석 탈출기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큐멘터리로 넘어오면서도 제목은 계속 방구석 탈출기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보인간의 생존인간으로 바뀌게 된 시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말씀해주셨던 그 쇼폼에서 다큐멘터리 이제 저희의 작품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뭔가 방구석 탈출기라고 하면 그 승윤 씨의 그 방구석 그 뮤지션의 그 이미지가 좀 강해서 혹시나 이 말을 썼을 때 저희가 꼭 승윤 씨한테 뭔가 승윤 씨 이름을 좀 빌려서 저희가 혹시 좀 묻어가려는 것처럼 보일까봐
우리만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자고 해서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이 제목의 비하인드는 제가 학교 이제 5년 동안 영어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영어를 안 한다 생각하고 다른 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선배가 저 얼굴을 보더니 야 너 영어 안 한다더니 살아있었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영어 안 하면 난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그때 좀 그때 그 신호불 그거 봤었거든요. 그거에 좀 감명을 받아서 이거는 우리의 좀 생존신고 같은 그런 영화니까 우린 모르고 듣보인 간에 그럼 우리 생존신고 같은 영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 방구석 탈출기에도 좀 나오는 그거 실제 영화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무용선 시군을 만드는 과정이 잠시 짧게 나오긴 하죠. 그 당시 근데 이건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기법처럼 해서 작업을 하셨어요. 원래 전공은 극영화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사실 좀 다른 감각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었던 과정들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고 하시는 비밀은 없습니다. 제 3의 인물이 만들어졌나요? 제사님으로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 만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승윤 씨가 그 공연을 이제 한 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계속 안 잡히던 상황이었고 저희는 승윤 씨를 실제로 보려면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딱 올라온 그때 그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가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되게 촉박했어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막 사람도 구하고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어서 그럼 우리가 그냥 뭘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 그런 기법으로 해서 하자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애니메이션 그럼 어떤 물체로 하지?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승윤 씨 인스타를 보다가 아연이가 이 곰 어때? 이 곰의 그 밑에 써있던 말도 되게 감동적인 말이어가지고 뭔가 우리랑 되게 맞닿는 것 같아. 그럼 이 곰돌이를 이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곰돌이를 이용해서 그 스토리를 짜게 됐습니다. 되게 귀엽게 만들어지긴 했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되게 네. 조회수도 높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이승윤 씨가 되게 만족해하고 했던 거 나오는데 그 밑에 댓글들 보면 이 이승윤 씨 팬들이나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들이 반응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보시는 편이세요? 매일 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친해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감명 깊 초반에 엄청 캡처를 하다가 너무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저의 40만 조회수가 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 뜨면 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이 네. 정도에 가는 40만? 네. 네 그런 느낌.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나서 영웅 수집가를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은 이제 영화 속에 조금씩 나오고는 하고 이렇게 진행을 쭉 이제 진행하는 과정들이 주로 영화에 좀 담기긴 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그 두 분 감독님 그리고 이제 한 분 더 이렇게 팀으로 작업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다가 아닐 텐데 실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지점이 있었고 거의 처음 해보는 작업들이고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되게 규모도 커지고 일을 계속 크게 벌이는 스타일이라서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다는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자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한 모습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준비 과정에 대한 영화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혹시 좀 나눠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울지 말고. 굉장히 저희가 처음 하는 그런 장르라서 뮤직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이거를 이 노래에 누가 되지 않게 그리고 이 노래를 어떻게 잘 영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이제 작업하는 거는 부산에서 이루어졌고 조금 서울에서 저희가 회의하는 시간에 비례하면은 그 몸으로 만드는 시간이 좀 더 짧았어요. 그만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구상을 해야 될지 회의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진짜
아, 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작업자 저희 처음이다 보니까 촬영 감독들이 되게 좀 제 미팅을 많이 했는데 되게 좀 너희 이거 뭐 누를 텐데 이런 느낌으로 거의 다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많았고 뭐 또 어리다 보니까 뭐 페인트 칠은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좀 다 고난이라고 할까요? 좀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네 그렇게 모든 그런 장면은 영화에 많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 중학 그 촬영소 일정 잡는 것도 아, 아까 네. 제가 뭔가 안 될 듯 하다가 갑자기 네. 저기 촬영을 시작하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쳐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고 분위기가 그래도 좀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괜찮게 하는 걸 좀 들긴 했는데 그런 장면 좀 다 넣기에는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기도 하고 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네. 네, 그거는 네 없었던 일로 뭐 지금 해피엔딩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해냈습니다. 결국은 네. 네. 그 사실 요 매년 사이에 어떤 특정한 어떤 목표 이렇게 타겟을 딱 설정하고 그걸 이렇게 그걸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들이 국내에서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봉준호를 찾아서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님을 만나봐야지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따라가고 내 언니 전지현과나도 약간 비슷한 계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연출자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게 사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는 이승윤 씨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또 뮤직비디오라는 또 하나의 만들어가는 메이킹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걸 다 전반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는 실제 감독님들이 전면에 나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 고민 이런 것들은 좀 없었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도 고설들 자꾸 저만 대답하는 것 같은데 혹시 부담은 네, 당연히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를 되게 어필한다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했고 그만큼 제가 막 매력적일까 이걸 저희 캐릭터가 어떤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매력적이라고 됐네요. 매력적인 네, 캐릭터를 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승윤 씨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관심있어 보다가 이 영화가 끝나면 물론 이승윤 씨도 뭐 좋지만 그 두 분 감독님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게 더 많이 생기긴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이런 느낌?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영화 중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윈윈해서 우리가 이걸로 유명해지는 거야 라고 여러 번 선언하는 순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노골적으로 욕망들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느냐가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요. 네네네. 내가 있는 거. 본인이 대사를 하신 걸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네. 네, 이제 잘 이해해가지고 저 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힘내자고 약간 농담으로 한 거였고 진짜 정말입니다. 네.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유명해지면 정말 좋겠지만 네, 유명선지군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저의 이제 생각은 이제 어쨌건 이제 이승윤 씨 노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이 영화도 이제 만들 수 있었고 했던 거라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이 영화로 조금 더 이승윤 씨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이게 막 우리 영화 유명해지고 싶어 뭐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 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다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왜냐면 저도 노래를 받았고 또 그 노래가 닿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요새는 한 80%? 20%는 내가 유명해져야지 유명해져. 유퀴즈 나간다고 그 입이 닳도록 얘기했거든요. 세 번째는 갑자기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미지를 딱 메이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